자, 교재 93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보고 가볼까요? 93페이지에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지금 현 농업용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같이 버섯 재배사 그리고 이제 여기 시설 작물 여기 이제 버섯 포함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수레 공부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게 시험 보기 막판까지도 논란이 됐던 게 뭐였냐면 업무 방법서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 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수재위험 부부장을 어디다 적용할 거냐, 다 적용할 거냐, 아니면 시설물에 적용할 거냐, 모두 적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재위험 부부장이라는 게 뭐냐면 후재, 물이잖아요, 물. 그것은 보장을 안 받겠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수재위험 부부장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수재위험 부부장은 어디에 가입을 하냐면 우리 하천지역, 상습 침수구역은 원래 보험 가입을 못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방금 다시 하천지역이나 상습 침수구역은 원래는 보험 가입 못하는 지역이야. 그냥 워낙 피해가 심하니까. 그럼 대신에 내가 그 지역에서는 물로부터는 보상을 안 받겠다. 그 뜻을. 그리고 보면 나머지 뭐 조수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보장을 받겠다 이거예요. 우리 시설 작물 하우스를 해놨는데 폭염으로 시금치가 다 죽었어. 또는 폭염으로 부추가 다 죽었어. 내가 그런 거 보상 받을래. 근데 막 홍수라든가 호우 이런 거 보상 안 받을래. 그게 바로 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은 부보장이니까 보장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갖다가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수의 부보장처럼. 우리 일소피의 부보장, 가을동상의 부보장 다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할인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10% 할인을 해줘요. 10% 할인. 그래서 보험료를 구할 때 90%를 우리가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90%만. 10% 할인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수재위험 부보장을 농업용 시설물 우리가 보험료 산출할 때도 적용을 할 것이고 시설 작물에도 적용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6회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구원에서 유권해서 해줬어. 질의응답에. 질의응답에 어떻게 해답을 적용을 해줬었냐면 모두 적용하세요라고 자기들이 유권해서 해줬었어. 그리고 또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게 답변이 없었어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을 다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일부만 적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둘 다 시험이 나오진 않아서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얘를 갖다 깔끔하게 정리해줬어. 사실은 지금 가보시면 교재 93페이지에 우리 농업용 시설물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 있지만 시설 작물에 가보시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 없어요. 작년에 그 유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해줬지만 이번에 완전히 깔끔하게 해줬어. 결론은 자, 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은 농업용 시설물에만 있어요. 시설 작물에는 우리 특약 이름이 없잖아요. 그 안에 가보시면 특약, 즉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 없어. 그래서 이 시설 작물에는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 없다는 거예요. 특약이 없어. 그런데 반대로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 있잖아요.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은 시설물에도 있고 작물에도 있어요. 둘 다. 가보시면 있잖아요.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은 시설에도 있고 작물에도 있다는 거.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은 시설에도 있고 작물에도 있다.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우리가 실전에 적용을 하냐면 보험료 산출할 때 적용을 하거든요.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할 때 기본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율을 곱할 거 아닙니까? 영업요율.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뭐 단기요율이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수재위험 보호장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재위험 보호장 해가지고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입니다. 곱하기 요율이 10%입니다. 그럴 때 이 수재위험 보호장에 가입을 했을 때는
90%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보험료 10% 깎아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을 해야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부츠를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세트로 보험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트로 가입할 때, 자, 이 농업용 시설물에는 수재이용 보호장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겠잖아요. 근데 그럼 시설 작물의 보험료는 이런다 이거죠. 1억 곱하기 영업요율이 만약에 똑같이 10%라고 할게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때 여기에는 이 수재위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수재위험은 뭐에만? 시설물에만 할인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태풍이나 이런 것들. 근데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료는 각각 산출한다 이거예요. 이쪽도 다 적용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시험 볼 때까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96페이지. 자, 품목별 보험 가입 단위 및 판매 기간 1번에 보겠습니다. 품목별 보험 가입 단위에서 자,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 대상 목적물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농작물 재보험의 보험 대상 목적물은 크게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로 구분한다. 먼저 농작물은 자, 밑줄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 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한다. 그러니까 농지별, 즉 단위가 있다면 단위가 농지별로 하더라. 자, 농지라는 것은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다만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예상은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이 별도 협의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더라. 얘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가 농지에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를 묶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자, 필지가 몇 개로? 3개로 100번지, 101번지, 103번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 이제 아무런 경계가 없어. 아무런 경계가 없이 여기다가 전체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얘는 구획이 없이 여기다가 마늘을 재배를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얘를 갖다 우리가 3개의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얘를 갖다가 1농지로 본다는 거예요. 즉 필지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덩어리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농지라고 말하더라.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얘는 한 개 필지야. 1개 필지, 즉 100번지야. 근데 가봤더니 계약자가 얘를 갖다가 있잖아요. 경계를, 즉 논두렁을 다 만들었어. 경계를. 논두렁을 이렇게. 논두렁. 즉 경계가 명확히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이지만 얘는 몇 개 농지로? 3개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그럼 구분이 뭐예요?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걔를 갖다가 1개 농지로 볼 거냐 아니면 여러 개의 농지로 볼 거냐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용어 정리가 뭐예요? 필지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저희가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이 농지별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필지별로 가입을 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필지가 3개 농지잖아요. 보험 계약건이 3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필지는 3개이지만 1개 농지니까 얘는 보험 계약건이 1건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농지별로 보험에 가입하더라 그 개념이고요. 근데 방금 별도 즉 우리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하고 사업시행기관 NH농협손해보험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또 별도로 달리한다고 그랬어. 그 의미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배웠잖아요. 자, 비록 금액이 예를 들자면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2개를 합쳐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즉 읍면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업시행기관이 어떻게 별도로 합쳐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증권을 아예 예를 들자면 A라는 계약자가 읍면 예를 들어서 해남이다. 그러면 해남에 있는데 계약자가 황산면에 읍면동이니까요. 해남의 황산면에 농지가 10개야. 그리고 해남의 산이면에 농지가 30개야. 이런 경우는 어때요? 증권을 2개로 따로따로 각자. 이쪽에 증권 하나, 이쪽에 증권 하나, 2개의 증권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읍면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 가입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은 결론은 누가 정한다고요? 우리 관리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하고 재보험 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얘를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얘는 갖다 그냥 몰아쳐서 크게 잡아놨다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필지와는 관계없이 일단 어떻게 한다?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편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버섯 재배사, 버섯 작물은 우리가 하우스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1단지 단위로. 일단 농작물, 뱏작물은 농지 단위, 그 다음에 이런 시설, 농업용 시설물은 우리가 하우스 단위로 보험에 가입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 및 타인 소유 목적물은 제외한다.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이다 그 말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농업용 시설물이잖아요. 하우스를 한 동만 심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죠? 하우스가 이렇게 동이, 자, 3개 동이 있단 말이야. 하우스 1동, 2동, 3동 이렇게 했을 때 얘들 있잖아. 이렇게 다 할 때 이게 안에 들어있었어. 안에. 그럼 얘를 갖다 우리는 하우스를 1개의 하우스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가 방금처럼 이런 데가 막 뚝이 있어. 이렇게. 경계가 명확해.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나눈다 말이야. 2개의 하우스로. 아까 방금 농지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구분되어 있을 때는 각각 별개의 하우스로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은 가입 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의 경우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 자격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다. 방금 우리 농업용 시설물의 최소 가입 면적이 얼마라고 정리했었냐면 우리가 1교시 때 300제곱미터 했잖아요. 즉 연동하우스나 단동하우스는 최소 가입 면적이 우리가 300제곱미터 이상이야. 이 농업용 시설물은. 그런데 자, 방금 이게 2개의 단지야. 2개의 단지. 이게 2개의 하우스라고요. 했는데 얘 2개를 합쳤을 때 면적이 200제곱미터. 얘를 합쳤더니 얘가 100제곱미터. 각각 300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다? 2개를 합쳐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더라.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 자격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더라. 이상에서 언급한 물리적인 단지의 단위에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에 제외된다. 다만 옥수수, 콩, 그 다음에 우리 생산비,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는 농지당 100만 원이고 벼, 보리, 밀, 메밀은 농지당 50만 원 미만.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젖어채배사, 버섯작물은 단지당 300제곱미터 미만. 차,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배는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농작물의 판매 기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막 2월 달에 보험 가입하더라. 방금 강교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보험 가입하더라. 호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월 달에 가입하더라. 예를 들어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 11월 달에 보험 가입하더라. 그게 다 뭐냐면 보험 판매 시기인 겁니다. 시기.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봐보시면 당해년도에 판매하는 것들 있고 전년도에 판매하는 것들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판매 시기야 얘네들. 얘들 한번 얘네들 참고하셔요.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자, 농작물 재보험의 가입 절차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보험 가입 안내합니다. 다음 계약자가 농협에 방문해서 가입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 확인되어 있어. 현지 확인. 이 현지 확인은 누가 하냐면 농협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재보험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야. 자, 이런 상품이 나왔으니까 보험에 가입하세요. 안내를 했어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 그럼 농가가 가입 신청하겠죠. 보험 가입하러 왔습니다. 나는 사과보험 가입하랍니다. 사과나무가 100주입니다. 수령이 5년입니다. 품종이 홍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가입 대상을 했어. 그러면 정말로 목적물이 있는 거 없는 거 가봐야 되겠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지 확인이라고 합니다. 이 현지 확인은 누가 한다고요? 재보험 사업자가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일명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수심사라고 표현해요. 이 보험에 정말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정말로 목적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우리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현지 확인. 그래서 사실 이렇게 현지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협 직원의 보험 과장의 한 분께서 수백 명의 계약자 관리를 하기가 어렵지. 수백 명의 계약자에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농지 수를 하게 되면은 수천 개의 농지가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 수백 개, 수천 개 농지를 갖다가 그 보험 과장님 한 분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또 현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년짜리 그리고 홍로 그리고 백주를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손해평가 가보면 막 150주가 있을 수도 있고 수령이 7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홍로가 후지로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계약자분들도 수령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막 계약 변경하고 원장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지금 현재 합격해서 여러분 나오게 되면은 현장에서 손해평가사들의 목소리가 이제 막 커질 거 아니에요. 즉 본인들의 업무 영역 확대하고 권익 이런 거에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는 하는 일이 피해사실 확인, 보험 가입과 손해평가가 손해평가사의 업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업무 외에 이 업무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어요. 그 의견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인수심사 업무를 우리 손해평가사가 하게 해주라. 그러면 이렇게 보험을 잘못 가입할 확률도 없고 그리고 그런 역선택 그러잖아요. 역선택 보험이 사고와 위험이 많은 것들만 때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 발생률을 굉장히 높이는 게 역선택이라고 표현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사전에 우리들이 좀 심사할 수 있게 아니냐. 그래서 이 업무를 갖다가 우리 손해평가사의 업무로 좀 넣어주라 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주면 좋죠. 주면 좋은데 다 돈이잖아요. 다 돈. 이런 돈들이 결국은 다 농작물 재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관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현지 확인.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보시면 이제 현지 확인 됐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청약하랍니다. 오케이, 승낙했죠. 즉 낙성 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청약과 승낙으로. 청약서 작성하고 보험료 수납하고 그리고 제일 하단에 뭐예요? 보험 증권을 발급하게 되면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보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의 가로 윗기 선배님이잖아요. 손해평가사 7기 엄청 많이 나오셨잖아요. 전국에 2233명. 자,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으로, 어느 소속으로 이제 소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인으로 취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어떤 농협의 평가인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협회로 가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쪽 전남회가 지금 800명, 전남 전북 합쳐 800명 합격자가 작년에 나오셨잖아요. 배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양쪽 강주 저희 전남권의 강주에 협회가 2개 있어요. 협회가 2개 있어. A, B 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속된 협회가 A야.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 서로 선배 기수님들이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고 불안하고 그러지. 자격증을 땄는데 손해평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에 빠져 있지. 그리고 막 뭔가 하고 싶어. 왜? 기대되잖아. 내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토요일, 일요일 교육을 시켰거든요. 이 손해평가 기본 교육을 시켰는데 그날 교육을 시키면서 저는 강주고시 학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저희 에디어 학원인 줄 알았어. 합격하신 분들이 다 낯익은 얼굴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희 학원의 연속인 줄 알았어요. 저희 학원의 연속. 어디서 많이 분들이 교수님 예 하고 교육을 시켰는데 다들 희망에 차에 계시대요. 희망에 차에서 뭔가 하고 싶다. 막 꿈에 부풀려 있어. 제가 어떤 그런 기본 교육을 좀 시켰었는데 여러분도 내년에 저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거 현지 확인하다가 이렇게 보험계약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계약자가 어떻게 납부하니? 우리 대부분이 어때요? 가서 뭐 현금 준다든가 계좌이체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신용카드로 한다든가 해서 자, 보험료 납입은 보험 가입 시 일시 납입 원칙이야. 1년분과 한 번에 내버려. 근데 나 지금 돈 좀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즉시이체 신용카드 합니다. 근데 보험료 납입은 보험계약 인수에 연계되며 자,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 납부가 가능하나 심사 중은 수납할 수 없더라. 자, 보험료 요율, 보험 기간, 할인 할증, 보험 가입 금액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우리는 전체 보험료를 영어를 갖다가 영업보험료라는 영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료 산출할 때는 이렇게 산출하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영업료율 곱하기 야, 과수원에 손해가 많이 났으면 너 할증, 손해가 적게 났으면 할인. 우리가 자동차 보험과 똑같아요. 사고가 많으면 할증, 사고가 적으면 할인.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자, 우리 과손에 방제시설이 많이 되면 방제시설 할인해 주잖아요.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을 시켜줘요. 근데 방제시설은 있으면 할인, 없으면 할증은 없어요. 할증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보험료 요율. 이 요율은 어떻게 산정하니? 일단 원칙은 시, 군, 구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즉 행정구역 단위.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장성군, 그 다음에 전라남도 나주시는 보험료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안가하고 내륙지방하고 어디가 사고율이 높겠어요? 해안가 가면 사고가 높겠죠. 그런 거. 그 지역 있잖아요. 행정구역이 소재에 있는 사고 위험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기준을 시군구로 잡았었어. 시군구. 근데 이제는 더 세분화시켰어. 어디까지 세분화시켰냐면 읍면동까지 세분화시켰어요. 같은 장성군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자, 같은 장성군이야. 근데 그 장성군에서도 사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 예를 들자면 장성읍이야. 읍내 소재한 과손이야. 그 다음에 장성군에 북이면이라고 있어. 북이면. 또는 북하면. 북하면도 있잖아요. 북이면. 이 같은 장성군이라 하더라도 읍내는 아마 좀 더 내륙이잖아요. 그죠? 시내권이죠. 근데 이 북이면은 좀 산골이죠. 산골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가 유리도 달라야 돼. 사고가 더 많은 지역이었대요. 보험료를 더 높이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은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최대 있잖아. 할증. 방금처럼 사고가 많이 나면 우리가 할증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고가 최고 많은 할증이 30%까지였어. 근데 올해는 이제 50%로 바뀌었어. 할증 최대가. 근데 반대로 사고가 굉장히 적어요. 보험금을 조금밖에 안 타간 가수원이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할인을 시켜줍니다. 그 할인은 기존하고 똑같아. 30%까지,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줘요. 근데 방제실은 똑같아. 우리가 방제실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최대 할인을 몇 프로까지? 30%까지 할인을 시켜줬잖아요. 그 30%는 피크치는 똑같아.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